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풀이 이제 실무시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2117개, 그 다음에 이름 집어넣고 A형 선택하시고요. 시험 때는 A형, B형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26번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회사 코드 1001번, 주식회사 정진, 그래서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해서 들어가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입니다. 원탑 세무법인의 세무회계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다음이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요. 거래처 코드 07890 상호 유형은 동시 선택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그 다음에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세무사, 그 다음 주소, 역삼로로 되니까 신주소 468 선택하면 대치동은 아래 생깁니다. 비싼 동네네요. 자,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한데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지난해 12월에 부천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는 대신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지급어음 500만 원. 자, 거래처가 어디예요? 부천상사입니다. 둘 다. 부천상사. 그러면 여기도 부천상사. 자,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요거를 안 하고 원래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고쳐놓고 이제 장부를 원래부터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제일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에 반영하시오. 자, 들어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외상매입금을 가서 봤어요. 3,300만 원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는 지금 외상매입금이 3,800만 원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수정을 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3,8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외상매입금을 500만 원 지금 빼줘야죠. 갚았단 말이에요. 외상값을. 어음을 발행해서. 그러면 3,800을 3,300만 원으로 마이너스 500만 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300으로 고치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지급어음은 지금 4,500대 있죠. 지급어음 4,500만 원인데 지급어음은 증가했습니다. 부채이 증가. 그러면 요거는 얼마로? 플러스 5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해서 요거는 증가하고 외상매입금은 3,800에서 500 줄어서 3,300. 그래서 지급어음은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500만 원 추가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거 수정하는 거는 빼먹은 거니까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3,800을 3,300, 4,500을 5,000.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거래처 입력을 지금 일반전표 입력에서 붕괴를 한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 와서 바로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에서는 거래처까지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 원장에 거기 다 바뀝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서 아까 외상매입금 3,300으로 수정했죠. 500 줄여가지고. 그러면 여기 부천상사 여기 보면 500만 원 지금 차익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왜? 이거 두 개 합치면 3,800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이 안 맞잖아요. 그 500만 원을 바로 이 부천상사 갚은 거를 안 빼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삭제 버튼을 눌러서 커서를 여기 놓고 삭제를 해서 요걸 지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자, 지워버리면 여기 대차 차익이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거래처별 금액과 이쪽에 이건 인명 계정이고 이건 통제 계정이거든요. 재무상태표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워버리면 이제야 대차 차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4,500에서 500만 원 증가해서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두 개 4,500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서 차액이
500만 원 이거는 더 많은 거로 나와 있어요. 차액이. 그래서 요 빈자리에 가서 부천상사 500만 원을 집어넣으면 차액이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도 고치고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권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거래처를 부천상사를 찾아서 더하고 빼고 500만 원씩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다 됐고요. 그럼 3번 문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개발비 226번. 계정 과목의 다음 내용 적요에 등록하시오. 자,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226번. 거기 대체적요 번호 1번 01 그냥 1번. 급여에서 한 칸 떼고 개발비로 한 칸 떼고 대체. 그냥 입력만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끝났고요. 자, 2번 문제.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 것. 4월 8일부터 1번. 공장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 원과 화재 보험료 1년분 2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전액 비용, 제조 원가로 500번대로 쓰란 말입니다. 처리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취득세는 일회성이죠. 취득등록세는 자산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 자, 취득등록세가 얼마예요? 300만 원. 그 다음에 공장 건물이죠. 이거 화재보험료 200만 원. 그러면 보험료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보험료 해서 500번대. 금액은 2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대금은 뭘로 줬어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죠.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자, 500만 원. 그래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4월 12일 구매하고 보관 중인 원재료 48만 원을 제조 공장 건물이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수선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공장 건물에 대한 수선비니까 500번대 수선비가 되고요.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해 발생한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로 해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 자산 증거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수선비 그리고 자, 뭘 가지고 수선했냐면 원재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가지고 수선한 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원재료는 나가요. 그리고 제조를 위해서 매입했던 원재료를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적율안에 타개정 대체 처리해야죠. 8번에 원가 명세서 반영분. 자, 이건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원가 명세서 반영분에서 8번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금액은 차변 4번 각각 48만 원씩.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수선비에서 제 500번대, 520번입니다. 그다음 대변에는 원재료. 그다음에 타개정 대체 8번. 요거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자, 3번 문제. 자, 4월 25일 생산부 직원 최말단 씨가 퇴직하여 말단이 퇴직했어요. 퇴직금 590만 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16만 5천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단 퇴직연금에는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관련 계정을 조회원으로 입력한다. 이 뒷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원천징수 소득세 뺀 거예요. 퇴직소득세. 그래서 예수금 16만 5천 원 뺀 거는 자 적고 나머지가 590만에서 16만 5천 원 빼면 얼마예요? 보통예금이 573만 5천 원 573만 5천 원. 자, 요거는 좋은데 차변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퇴직급여 관련 계정을 조회한 후 입력하라. 그래서 보니까 퇴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면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 문제 하나 나왔었죠. 제가 아차 실수했던 것도 있었지만
단체 퇴직보험 예치금 뭐 쭉 나오다가 국민연금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용어가 하나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도 있고요. 퇴직보험 충당 부채.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가지고 구분을 하느냐? 연금을 회사에서 어떤 일정한 금융기관에다 맡길 때는 회사에서 그 돈을 직원들한테 자, 급여를 주면서 연말에 가서 전부 다 직원들이 퇴직한다고 가정하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데 금융기관에 맡기면 퇴직연금 충당 부채에다가 하고요. 보험회사에 맡기면 퇴직보험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어디 안 맡기고 회사의 통장에 그냥 별도로 다 보관했다 퇴직할 때 준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퇴직연금에는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뭐 이 말에는 퇴직보험도 마찬가지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회사 내에 보관했다가 직원 퇴직할 때 줬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적립해둔 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금액은 590만 원.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에 맡겼다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 부채 대변에는 또 이렇게 분개해버리면 그걸로 끝이고요. 자, 그러니까 돈을 회사 통장에 보관한 거냐 연금에다 맡겨놓은 거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4번 문제. 4월 30일 주식회사 일신상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450만 원과 지급원 25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주식회사 일신상기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상값 수금할 게 있었어요. 자, 그게 450만 원. 이걸 상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요. 450만 원. 대신에 우리가 지급원을 그쪽에 또 준 게 있었습니다. 서로가 주고받을 게 있었어요. 그거를 퉁치기로 했습니다. 상계 처리하고. 그럼 지급원이라는 부채가 사라집니다. 지급원 250만 원. 자, 거래처는 마찬가지로 이거 일신 산기. 외상매출금도 일신 산기가 됐죠. 그리고 잔액은 일신 산기가 발행한 당좌수표.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이 되죠. 일신상기가 발행한 당좌수표면 타인 발행 수표죠. 타인 발행. 아무 때나 은행에 가면 바꿔주는 자기압수표처럼 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지급원 현금,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그래서 거래처 일신상기 적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월 5일 거래처 명진 상사에 6개월 만기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4,5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이거 먼저 적을까요? 보통예금 4,500만 원 일단 줬고, 나머지는 명진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1억 원의 나머지 5,500이죠. 자,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매출금 5,500만 원. 그래서 거래처는 명진 상사. 그럼 차변에 전부 다 단기 대여금으로 1억. 자, 이거 명진 상사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예요. (5월 13일) 당사의 공장을 주식회사 토부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중 500만 원은 주식회사 토부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자, 지급받기로 했다죠. 그러면 자, 우선 임대보증금은 자, 부채죠.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하나의 채무가 되니까 주식회사 토부 거래처 적어주고요. 금액은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이죠. 자, 그 중에 500만 원 토부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고 했으니까 타임 발행 수표 현금이고요. 현금 500만 원. 그럼 나머지 1,500만 원은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다. 미수금 1,500만 원. 그래서 거래처는 주식회사 토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8점입니다. 5월 22일 미국 수입상 아바타의 제품을 미화 15,000달러. 15,000달러. 직수출하고 그럼 유형은 수출이죠. 수출 16번이죠. 수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200원. 요즘 시세네요, 이게. 1,200원 곱하기 15,000달러 하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이네요. 자, 1,800만 원. 수출은 세금이 없죠. 부가세는 제로입니다. 거래처는 아바타. 유명한 영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없죠. 자, 분계는 일단 자, 전부 다 외상으로 하였다니까. 외상.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고 금액은 요 위에 거 1,800만 원입니다. 대변에는 제품을 팔았죠. 제품 매출이 되겠죠. 1,8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아주 복잡하게 나왔죠. 이거 내용은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이거 뭐가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제한 시간은 1분인데 어제 제가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영국, 미국, 뭐 영어권 나라에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대학생들 이 친구들한테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제를 줬더니 시간 1분 30초 안에 문제를 읽지를 못해 버리더라고요. 뜰린 사람이 더 많고 그렇듯이 이런 문제 나오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한두 개 봐야 될 게 아닌데 딱 필요한 사항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려면 우선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공급 가액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라는 거죠. 뭘 팔았냐? 전자제품. 그럼 제품 매출. 뭐를 얼마에 세금 있냐 없냐. 그 다음 돈은 뭘로 받았냐? 자, 현금으로 380. 외상으로, 그럼 외상 매출금이 되죠. 외상 미수금 돼 있지만 외상 매출금입니다. 또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면 그냥 미수금이 되고 500만 원.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영세다, 면세다, 뭐 기타 등등 현금 뭐 개인한테 판매한 게 아니고 공급받는 자도 개인이 아니냐 따져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주식회사 다 있다에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 과세니 카과니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없죠. 자, 일반 과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유형은 그냥 일반 과세 매출입니다. 그래서 자, 과세 매출 11번이죠. 공급 가액이 아까 금액 봤어요? 얼마예요? 8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옆에 10만 원 있었죠. 10%. 8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였어요? 그 공급 받는 사람. 자, 일단 지우고요. 공급 받는 사람이 다 있다. 주식회사 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체가 세금계산서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자,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도 받았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이 되죠. 혼합. 그래서 분계하면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자, 매출 금액이 800만 원에 부가세 따로 있었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80만 원. 그리고 돈은
현금 받은 거 있었고요. 현금 3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미수금 해서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을 말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500만 원. 이 거래처는 이 거래처가 뭐 거래처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없으니까 엔터 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3번 문제. 월 31일 총판 업체인 싸다컴에서 5월 판매 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아 영업부에서 대행 판매 수수료 90만 원에 대한 부가세 별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싸다컴이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대행 판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무슨 말이냐면 총판 업체에서 판매 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품 매출에 대한 게 아니고 그거는 따로고 판매 대행 수수료, 대행 판매 수수료 뭐 그 말이지. 이거에 부가세 별도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세금 계산서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줄 건데 대금을 줘야 되는데 외상값, 외상매출금 아직 못 받은 거 그거 그냥 퉁치기로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자, 이거 유형은 일단 우리가 돈을 준 거니까 매입에 해당되고 매입 중에서도 부가세에 들어가는 51번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수수료, 대행 수수료 90만 원. 그리고 부가세 9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싸다컴.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단 말이 있죠. 전자이어 1번이고요. 자, 분개를 해보면 알겠죠. 우선 수수료를 우리가 준 겁니다. 그래서 자, 수수료 비용. 자, 요 판매에 대한 건 제가 없습니다. 판매비 관리비입니다. 자, 얼마냐면 90만 원. 그 다음에 세금도 줬죠. 부가세 대급금이 되죠. 대신 지급한 돈 9만 원. 그리고 뭘로 줬냐면 외상매출금과 퉁쳤습니다. 외상매출금 해서 99만 원. 자, 분개는 외상.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분개를 혼합이라고 지금 이거 정답지에 혼합이라 돼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외상이거든요.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답지는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외상 또는 혼합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변에 엄연히 외상만 있는데 이거는 이게 작업을 하면서 오탄지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6월 5일 생산부 직원이 결혼식에 보낼 축하 화환을 10만 원의 마포항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고 자, 화환 같은 경우는 이거 면세 품목이죠. 그 다음에 전자 세금이 빠진 전자 계산서만 들어갔잖아요. 면세업자들도 전자 계산서는 발행해야 됩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결제하기로 하다. 그러면 유형 가서 면세 매입이 됩니다. 이거 53번 면세 매입이고요. 공급가액은 10만 원. 아이고, 여기다 적어야 되겠네. 자, 부가세는 없습니다. 면세니까. 거래처는 어디예요? 마포화원. 전자 계산서니까요. 전자자 들어갔으니까. 자, 분개는 외상밖에 없죠. 이것도. 전부 다 미지급금이네요. 이거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런 경우에 미지급금 하면 혼합이 맞습니다. 자, 우선 10만 원에 직원 결혼식에 보낼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되죠. 후생비. 자, 10만 원. 그리고 이 생산부 직원 겁니다. 그러면 제조 복리후생비가 되고요. 자, 대금을 일주일에 지급하기로 하다니까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면 미지급금 10만 원. 거래처는
이 마포 화환 자동으로 연결될 거고요. 이게 외상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혼합이 맞습니다. 이거는. 자, 됐고요. 아까 3번 문제 있죠? 혼합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외상으로 한 게 아니고 외상 매출금은 단순히 상계 처리하기 위한 결제용으로 쓴 거고 이것도 제품 매출이 아니고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대금 지불 조건이었잖아요. 그걸 단지 외상값하고 퉁친 거기 때문에 미지급금일 경우에도 성격은 외상하고 비지만 용어 자체가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그래서 그랬듯이 외상 매출금을 단순히 이렇게 퉁치는 목적으로 썼다면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서 외상 매출금 그랬을 때가 외상이고 이거는 외상으로 전혀 판매한 게 아니고 수급 목적의 거를 상계했다는 걸로 봤을 때 혼합으로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되게 복잡하네 이거. 혼합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거는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때 어느 한쪽 배는 외상 매출금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외상이 맞고 이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라서 외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혼합이 맞고요. 자, 5번 문제. 6월 12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접수하기 위하여 성도농산으로부터 한우갈비 세트를 800만 원에 면세로 구입하고 법인카드, 비스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면세는 면세로 가야 됩니다. 면세 매입인데 근데 여기서 카드를 또 썼어요. 카드를 썼을 경우에 자 그러면 부가세는 없습니다. 이거 부가세는 없고 카드를 썼기 때문에 카드 면세 그래서 유형은 58번 카면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800만 원. 자 갈비는 농수축산물에 해당이 돼서 세금은 없고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성도농산.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없습니다. 분계는 카드가 되겠죠. 카드 또는 혼합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분계하면 거래처에 접대한 거니까 접대비에 해당되죠. 그리고 영업부서의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금액은 800만 원.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미지급금이 되죠. 미지급금 800만 원 하고요. 거래처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다 성도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거는 카드죠. 어디예요? BC카드. BC카드로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카드에 대한 게 나왔을 때는 거래처 바꿔야 될 건가 아닌가를 잘 여러분들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일정 감점돼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6월 14일 제품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소매로 판매하였다. 확실해지네요. 대금 13만 2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으로 받고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 것. 자, 여기서 개인한테 팔았고 간이 영수증이에요. 정식적인 그 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건별에 해당이 됩니다. 14번 건별. 근데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과로 하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까지 다 돼 있는데 현금 과세 요거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금 과세하고 간이 영수증이 아닌 여기다가 정식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돼요.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과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간이 영수증으로 해버렸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보통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 안 해버리죠. 부가세는 다 받아 챙기고 자기네는 신고 안 해버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공급가액은 13만 2천 원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빼면 12만 원입니다. 나누기 1.1 하면 나오죠. 13만 2천 원 나누기 1.1. 앞에 이론 문제 하듯이. 그러면 부가세가 안 들어간 12만 원.
이건 10%니까 12,000원 더하면 그러면 132,000원이 나오는 거죠. 자, 부가세는 12,000원. 거래처는 나대한이죠. 자, 거래처는 나대한이고 전자 없습니다. 분계는 돈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분계 유형은 현금이고요. 그러면 자, 차변에 현금 132,000원 받았고요. 대변에 제품을 매출했죠. 제품 매출 12만 원에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이것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12,000원.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래처 검색했는데 나대한이 있으면 선택해주고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어쨌거나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4번부터 6번까지 특별 회차 시험 나머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